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합니다. 더마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조금 이따 눈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미 출근들 다 하셨겠죠? 우리 전철님들은. 네,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조심히 출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차 놓고 나가시고요. 네, 차 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미트로님이 MBC 방송 늘 응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진심은 이 말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릴리님이 JB타임은 해피타임 해주셨습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머리 아픈 뉴스 얘기를 하는데 해피타임이라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감을 드린다면 뭐 그것처럼 좋은 칭찬은 없죠. 네. 왜 웃고 있어요, 근데? 네? 왜 웃고 있어요? 아니, 이 촌철님들이 지금 막 입장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지금 좋은 건 좋아서 웃는 거죠? 네. 좋아요가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신다고. 그래요? 네. 삼성 금동님이 시선 집중으로 출근했어요 해주셨고요. 아유, 그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준건이 형은 야간 근무 끝나고 자야 되는데 오늘 하루 마무리를 JB타임과 함께하고 싶어서 졸린 눈 참아가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간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7시 때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소중한 시간을 졸린 눈을 참아가며. 그러니까요. 자장가 삼으시면 안 되는데. 그죠? 아이, 주무셔도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복습을 하면 되니까. 그런가요? 네.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듣기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진열님은 벌써 인사를 해주셨어요. 더마카 오늘까지네요. 내일은 천기누설. 맞습니다. 그럼 일주일이 참 빨리 가요. 그러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네. 본방 좋다고? 네. 주말은 누구나 기다리는 시간이니까요. 네. 빨리 본방을 잠깐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네. 뉴스 세계 시간과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최고의 정치 시간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죠. 네. 그때 KHP님이 말을 베베 꼬아서 뭐가 뭔 소리인 줄 JB님 간단 요점으로 번역이 필요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뭔가 좀 이상기류가 있어요. 이상기류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읽은 바로는 일단 법 제한은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하는 법 규정을 만드는데 규정과 만듦과 동시에 바로 보상금 지급이 아니라 그 4차 재난 지원금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 줄로 해주세요. 네? 다시 한 줄로 해주세요. 법 따로 보상 따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소급 네. 적용은 안 한다. 네. 이런 얘기였죠. 예. 산드레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더불어 늘보당. 늘보 보상 그러니까 느릿느릿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늘보. 해주셨고요. 햇빛님은 네. 선거 앞두고 있는데 둘 다 하면 되지 뭘 그걸 고민하냐 해주셨고 네. 그럼 또 이제 야당에서 난리를 치겠죠. 공정국가님은 답답해 말장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이제 그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어느 네. 순간부터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입을 꽉 닫은 거냐? 대놓고 안 할 뿐이지 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당을 향해서. 그죠? 그러면 당에서 지금 그걸 어떤 모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뭔가 좀 약간 이상야릇하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느낌을 촌철님들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댓글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자몽 에이드님은 또 뜨뜨미지근 해주셨고 네. 벤토리벤님은 헷갈리지 않게 말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 장혜경님은 자영업자 다 죽고 나서 할 건가 봐요. 김주식님 정확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동하준 사랑맘님 국채를 풀어요. 이럴 때 쓰라고 세금 냅니다. 낙화유수님 세금 다 토해내라고는 안 할게요. 반만이라도 돌려주세요. 해주셨고 닥터케이님 네. 국민의 희생과 협조로 해외 방역이 세계 1위를 하듯이 네. 소상공인 보상과 서민 지원도 1등 가자. 정부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 전작권 환수님은 변종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올 수도 있죠.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주셨고 네.
또 다른 논제를 던져주신 분도 계세요. 박호범님이 음. 소상공인 100% 구제에 백주 만들기는 머리 아프고 그나마 머리를 쥐어 짜낸 게 담배값 8,000원에 퉁? 제가 볼 때는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가 뺏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쁜 게 뭐냐면 준다고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됐죠? 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지 네.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담배값 8,000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제 보건복지부가 음.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담배값을 WHO 기준 8,000원이거든요. 그렇게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술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주류에 들어가는 주류에 대해서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놨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박호범님이. 그래서 줄줄이 그때 밑에 댓글이 달렸거든요. 루피님은 담배값 올리려는 걸 지금 발표하는 거는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김지혜님, 이 시국에 술값, 담배값 인상 노노 해주셨고 최성진님은 저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담배값을 올리려면 담배에 붙은 세금이나 좀 내려주시든가 세금은 때가 되면 올리면서 말만 G7 하지 말고 보상도 G7처럼 해달라.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일단 몇 가지 말씀, 이 담배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아. 제가 네, 옛날에 많이 피셨죠? 엄청 네. 꼴찌 하루에 3갑씩 폈습니다. 아이고. 하루에 최대로 많이 핀 날은 6갑까지 핀 적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가능해요, 그게? 와. 아, 그래서 거짓말하고 타고 전철 타고 참을매했잖아요 그날. 아무튼 그런 평균 3갑을 폈습니다. 보건소에서 헤비 스모커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딱 끊어버렸습니다. 언제 딱 끊었냐? 2015년 1월 1일부로 딱 끊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된 첫날이었습니다. 아, 그냥 뭐 줄이고 이런 것 없이 그냥 딱 끊어버렸습니다. 금연 효과가 있군요. 예? 금융효과는 뭐야 또. 아무튼 끊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끊으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국민의 건강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국 담배 인삼 공사죠. 네. 그죠? 공사꼬리표도 떼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다 비슷하신 마음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담배값이 아직도 세계에 비해서 낮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안 네.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4,500원 정도라고 보도가 네. 되고 있고 다른 나라의 담배값에 비해서는 싸다고 하더라고요. WHO 평균이 8,000원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네. 한 뭐 2분의 1 좀 안 되는 가격이다. 근데 숟가락님이 줄까 말까 하는 게 더 웃기다. 그게 더 기분 나쁘다. 아까 두 가지 중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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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게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심은정님. 음. 확실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JB타임 제목이 막말과 촌철의 차이라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조수진 이야기인가요? 해주셨는데 오. JB님의 얘기를 먼저 듣고 네. 남은 AS는 뒤에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한국 담배 인삼 공사 아니었어요? 끊어 이미 면허가 됐어요? KTNG로? KTNG? 그러네? 그러네요. 제가 옛날에 살고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막말과 촌철의 사이. 조수진 의원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난타를 당했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면서 들었던 비유가 문제가 된 건데 아무튼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며 못 본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이거예요.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네. 라고 깜짝 놀랐죠. 고민정 의원은 이제 그 뭐 비난을 한 건데 고민정 의원이 권력의 힘을 얻고 당선됐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는데도 무탈했다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권력의 뒷배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전제한 다음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같은 지역구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여러 선거에서 낙선한 경력을 거론한 게 주제넘은 짓이다. 사실은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을 비난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오세훈 전 시장이 여러 선거에서 낙선한 경력을 거론한 것 자체가 비열한 짓이고 잘못된 짓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욕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서 조수진 의원이 그 글에 이런 문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예측할 수 없다. 작은 선거에서 져도 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왜 정치가 이런 건데 이전 선거에서 졌다고 계속 그러는 조롱하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부터 오늘 제 얘기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이 그 발언의 품격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품격 이야기는 아예 하질 않겠습니다.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각을 완전히 틀어버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조수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저는 궁금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에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저는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쉬워요?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그럼 결론을 내려줘 보세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죠. 왜? 에이, 말씀하세요. 왜? 아니, 제가 또 그렇게 왜라고 하시면 그냥 느낌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맞아요. 아무튼 조수진 의원은 고민정 의원을, 민주당을, 문재인 정권을 저격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고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말이다, 이런 건데, 비유하자면 비유 조심해야 돼요. 비유 조심해야 되는데, 비유하자면 조수진 의원을 총을 거꾸로 들고 방아쇠를 당긴 거다. 총 거꾸로 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충수를 넘어서 자해수다. 이런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은 선거에서 져도 큰 선거에 이길 수 있죠. 근데 이 글은 선거에 이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본인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조수진 의원의 글은 결과적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낙선 프레임에 가둬버렸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발언의 취지가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낙선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거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야기거리는, 낙선이라고는 이야기거리는 리마인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친 걸 조수진 의원이 받음으로써 오세훈 전 시장의 낙선 경력은 끊임없이 회자될 것이고, 오세훈 전 시장에겐 끊임없이 이 질문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낙선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이쿠. 낙선꾼 이미지를 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조수진 의원에게 고마워할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전혀 고마워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옆에서 사고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난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조수진 의원 이전에 민주당의 설화가 있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놓기를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거센 역풍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해명성 추가 입장을 내놨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논평은 명백한 패착이었어요.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에 다시 젠더 이슈가 소환될 기미를 보이는 상태에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반성 모드가 아니라 남탓 모드를 보였으니까 여론이 좋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론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뜨거 했던 거죠. 선거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뜨거 했던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선거 악재라고 하는 것은 상대 진영과 상대 후보에서 그걸 호재로 활용을 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이걸 호재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어버려요.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대목에서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여성 비하 막말이라고 성토를 했잖아요. 네. 자, 이 성토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민주당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대안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연결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악재 맞아요. 민주당의 악재 맞으면 국민의힘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으면서 오히려 준엄하게 민주당을 꾸짖으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표를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엉뚱한 데서 사고를 쳐버리면, 야, 민주당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문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호재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 눈에 물대기도 바쁜 판인데 조수진 의원은 그 물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래서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뭐 청기노설이나 JB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번 보궐선거는 청와대 대 야당, 문재인 대통령 대 야당 후보의 대결 구도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기초해서 이어가는 말인데 조수진 의원의 막말은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후보하고만 붙어도 간당간당한데 더 센 상대를 불러낸 결과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건데 이 그 중요한 건 불러낸 것의 효과예요. 이게 국민의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두 번째 이유에서 이미 대충 설명이 된 건데 대다수가 지금 조수진 의원의 발언을 여성 비하 발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평가 틀에서 본의 아니게 소환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미지로 그럼 사람들의 내리 속에 각인될까를 보자라는 거죠. 문제의 원흉으로 낙인이 되겠습니까? 그 인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헐뜯기의 피해자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후자로 어떤 거 인식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당 그러니까 입장에서 볼 때, 야당 후보 입장에서 볼 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를 쳤다라는 거예요, 선거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더 범위를 좁혀서 조수진 의원이 그렇게 방어해 주려고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막말과 촌철의 차이, 요거까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막말과 이제 촌철 살인할 때의 촌철은 둘 다 형식상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 그 말이 짧고 굵다. 똑같은 그러니까 형식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다르죠. 막말 다르고 촌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둘을 가르는 차이가 뭘까? 그게 품격의 문제일까? 단순한 표현의 어떤 고상함의 문제일까? 뭐 이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단지 이것만은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차이를 가르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공감과 자뻑의 차이다. 공감과 자뻑의 차이. 예. 그러니까 어떤 건 촌철이고 어떤 건 막말이 되는 것은 그것이 다수가 공감하는 어떤 내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냥 자기 혼자 좋고 뭐하는 자뻑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짧고 굵은 표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짧고 굵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절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논리의 전개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논리의 전개 과정과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규정해 버린다는 거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규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규정하고 설명하지 않고 확인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고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관념이 일단 전제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들의 관념에 부응해야만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짧고 굵은 정의, 규정만 해도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들의 관념이 거기에 부응해야만 된다. 그런데 듣는 관념이 보편적이고 공감지수가 높은 것이라면 굳이 인위적인 임팩트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살짝만 자극을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게 촌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막말은 관념의 공통분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듣는 사람들의 관념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위주로 발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낼 표현을 찾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말을 한 사람은 잘 보면 막말을 한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이게 왜 막말이라고 인정을 못해요.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그러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는 진솔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 감정과 자기 관념에 충실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보세요. 어제 후공 발언이 비난을 받는데도 뭐라고 받아쳤어요? 이 말은 내가 처음 한 게 아니야.
내가 미래한국당 등 수석 대변인 시절에도 했던 말인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이렇게 지금 받아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한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 기가 찼을 텐데 오히려 조수진에 대한 본인은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왜?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거울로 자기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밖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방음 처리가 너무나 완벽하게 되어 있는 방에서 그러니까 반사광이 너무나 그러니까 화려한 어떤 거울만 보면 자기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에 푹 빠져 있으니까 남이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거는 뭐냐면 거부한다가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가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막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철과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설령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만 표현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촌철이 되느냐 막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편 정세에 올라타 있느냐 혼자 자뻑하는 것이냐 이것 따라서 촌철과 막말이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물론 품격이라는 것도 있죠. 품격이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아까 품격 이야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틀려서 품질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죠?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막말도 노이즈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잖아요. 막말도 노이즈가 될 수 있는데 노이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이즈가 마케팅에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장사가 되게 만든다면 뭐 전략적으로 좋게 말해서 전략 계산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고 치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노이즈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마케팅에 연결이 되는 노이즈가 아닌 거죠. 그래서 품질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마케팅 거리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품질이 되지 못한다. 이게 정리를 하자면 막말이 갖고 있는 특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에게는 그 막말과 촌철의 사이를 일깨워 주시는 촌철님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MJ님이 오랜만에 생방 참여합니다. 항상 응원해요. JB 인사해 주시면서 네. 결국 말이란 것은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바로 그거죠. JB 타임도 촌철님들이 중요합니다. 해주셨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SYLE님은 인도네시아 청취자입니다. JB 오.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어제 어디선가 또 멕시코에서 듣고 계시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감사하고요. 네. 김씨님, 네. 조수진의 나비 효과. 그렇죠. 이승민님, 네. 뱉는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국민 머리 나쁘지 않아요. 핑크로즈님,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조수진 의원이 이해 안 갑니다. 네. 윤영식님, 찬실이는 복도 많지. 민주당은 야당 복도 많지. 영화 제목을 빗대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 최희경님, 여야를 떠나서 막말하는 건 아니올시다. 현릴리님, 나경원 속으로 웃는 중. 양외숙님, 나경원을 얘기 웃고 있다. 네. 네. 양외숙님, 네. 품격, 제일 저질스러운 사람들은 언론과 국회에 있다 해주셨고요. 네. 홍은정님, 미국에서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더마카와 JB의 환상적인 콜라보 멋져요. 네. 제발 여야도 좀 그러시길. 제발. 그렇죠. 아까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말은 그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중요해서 그게 정답이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신토방님은 네. 상대를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혐오, 언어를 동원하면 그 말 하는 자가 경멸을 받죠. 일본의 혐한과 같은 맥락입니다. 9107 한님, YS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은 사람을 개에 비유한 것이니 막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네. 당시 군부 세력은 진짜로 X 같은 사람들이란 공감대가 있었으니 어록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좋은 예시입니다. 네. 네. 다솜이 엄마님은 조수진을 응원합니다. 더 발광하시길. 너무 적나라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니 뭐 빛을 내라는 걸 수도 있고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읽어봤고요. 네. 그리고 통치 꽁조리님 후궁이고 뭐고 국민은 민생이 급하다. 둘이 해결해 해주셨고요.
김기민님은 재산 누락해서 신고했는데 80만 원 벌금 때리면 다음부터 누가 제대로 신고하겠어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정치권에 보면 막말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죠? 네, 있죠. 이제 막말러들을 향해서 이제 여론이 질타하고 언론도 욕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격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욕을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막말러들을 개과천선을 시키지를 못한다고 저는 단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막말을 하면은요 극히 일부 좀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복제되어 있는 손오공의 분신 비슷한 사람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전체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나와 관련된 뉴스는 내 부은 기사만 빼고는 다 좋다. 그죠? 네. 욕하는 것도 나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 버리면 막말러들에 대해서 뭐 당신은 품격이 있네 없네 해봤자 별로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장사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점에서 당신의 말이 촌철이 아니라 막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공감을 못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수가 지금 당신을 욕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촌철님들이 더 품격 있다라고 지금 올려주시고 계시고, 네, 진짜 촌철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고, 대단합니다. 네,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본방에서 잠깐 공매도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예. 그거 또 너무 뜨거운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IMF가 우리 정부한테 이제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HBYI님이 IMF에서 온 편지를 어디서 원본 좀 올려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엄청 검색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편지가 아니라 회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입장을 전해왔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입장을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도 그 워딩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한 줄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공감을 했고 김대환님이 IMF는 국제금융 깡패인 건 다 아시죠? 성난이님 저한테 꼭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깡패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 이건 막말일까요? 촌철일까요? 여기선 촌철이죠. 무슨, 네, 저 오늘 좀 잘 맞추지 않나요? 성난이님 외국 투자자가 IMF 로비해서 자기네들 여지껏 공매도로 개인 돈 빼먹은 거 못하니까 다시 빼먹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다. 누가 모를 줄 알아? 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열 거면 대여 이율이나 자유도를 동일하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NOTS님은 지하철을 불법으로 타도 지하철 요금의 몇 배를 벌금으로 내는데 네. 무차익 공매도해서 얻은 이익의 10배로 벌금을 때려라. 근데 정부가 지금 제도 개선 얘기하는 게 한 5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보다 훨씬 낫다고 했던 것 같고. 네. 이혁수님 공매도 절대 반대. 개미들 죽어난다. 심은정님 주가 거품을 줄인다는 핑계로 잘 나가는 회사도 망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위험하다. 장단점을 잘 따져달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난나당님 주식은 회사의 수익이나 배당을 받는 게 정상인데 이건 야바위들도 아니고 돈 내고 돈 먹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다. 저는 가끔 그러니까 김선달이나 허생이 공매도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지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네? 봉이 김선달 모르세요? 화생 모르세요? 네, 너무 옛날로 가셔가지고. 너무 또 올드하다 욕하는 거지 지금. 교과서에 나온다니까. 교과서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다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또 올드하다 욕 먹었네. 말을 말아야지 내가 말을 안 해. 아니에요. 제가 약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떠나고 싶은 별님이 대설, 강풍, 혹한 재빈님 얼어버리는 거 아니죠? 강남으로 후딱 해주셨는데 강남으로 가면 어떡해요 방송은? 중계차 따라와. 여기 중계차 있잖아. 네, 그리고 아까 뭐 미국이다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데미안님이 세계로 뻗어가는 JB 타임 해주셨는데 태국에서도 지금 인사가 도착했습니다. 세계적인 방송입니다. 세계적인 방송. 하이타이님. 하이타이 이거예요. 세제가 아니고. 예. 하이 이거 안녕. 타이.
태국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두 분 태국 오시면 풀빌라 예약 공짜입니다. 풀빌라 사장이 해주셨는데 가면 둘이 가면 안 되고 저희 시선집중 제작진 다 가야 되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옛날 사무실 바로 옆에 태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싼. 네. 맛있던데 태국 음식도. 네. 발음이 어려워갖고. 네. 똠얌꿍. 맞죠? 네, 맞습니다. 맛있던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이혁수님. 네. 종배님도 책 하나 쓰시죠. 저희 아까 김만권 박사님이 책 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네, 이혁수님이 아이템도 주셨어요. 뭐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청기누설 중에 우리나라 방송사 관련했던 내용이 제일 좋던데 그걸로 종배님도 책 하나 쓰세요. 언론 관련해서? 네. 네. 이 글빨이라고 하는 건 글빨도 글빨인데 머리에 든 게 얼마나 있느냐가 참 책이잖아요. 책.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뇌 용량부터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네. 네, 아무튼 일본에서도 지금 인사가 왔어요. 네. 와, 진짜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해외 애청자 언제 한번 랜선으로 한번 그 연결을 해볼까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보니까 연티브 막 이렇게 뭐 대형 모니터 이렇게 이제 그 줌, 띄워놓고 네, 줌 같은 거. 그러니까 청와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못할 것 같아요. 할 줄도 몰라요. 아, 저희 놀라운 TV 저희 제작진들이 있으니까요. 기계에 능한 그분들이 도와주시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접자 10,000명 되는 날 깜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영호님이 구독자 100만 시대를 열어가는 JB 해주셨네요. 네, 일단 50만 원 돌파를 해야죠. 그죠? 100만 네. 가기 위해서 네. 빨리 좀 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죠. 네, 백기리님이 책을 짧게 쓰면 된다. 그러게 저도 책 분량이 너무 그러니까 그 긴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해요. 아니 JB가 머리가 좀 용량을 따져보신다고 하니까 JB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짧게 쓰시라고. 네. 와, MI 송님 여긴 미국 뉴저지입니다. 미국 애틀란타라고 그린 애플님도 또 올려주시는데. 와,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해야죠 이제. 네, 내일은 머털도사와 얼수무당 박지훈 변호사가 함께하는 천기누설이 이 시간에 방송됩니다. 7시 5분부터는 시선집중 들어주시고요. 8시 반부터는 천기누설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머털도사와 제비 이거 언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요즘 부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촌철님도 오늘 대설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